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바둑과 이 주식 투자의 이 공통점, 이 바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주식 투자의 기법, 방법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말 내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놀이이고 게임이고 누구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 주식시장이. 그래서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만 이 주식시장에 살아남는데 그런 것들이 또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그런 게임을 가장 잘 구현한 것이 제 생각에는 이 바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바둑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바둑은 다들 아시다시피 집을 많이 낸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즉 주식에서도 내 계좌를 불리는 것이 이기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남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이 바둑에서도 잘 보시면은 결국에는 한 번씩 번갈아다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둑을 알고리즘으로 짜기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알파고가 시도했던 것이 이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인간의 두뇌를 이기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종목을 바둑으로 정한 건데 마찬가지로 그 알고리즘 AI의 최종 목적지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에서도 이 투자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집을 내는 것인데 집을 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편법도 있고 그리고 정석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석들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초보자분들을 이기는 방법은 맞지만 그 정석 속에서 그 변칙 속에서 내가 기본 원리 그리고 논리들을 머릿속으로 유추해 나가면서 이 집싸움을 하는 것이 이제 바둑입니다. 바둑에서 정석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시는 분에서 비유를 하자면 여기 여기 이 두 선 양쪽에 있는 끝선이죠. 두 번째 줄까지는 바둑을 두면은 거의 죽은 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에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두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바둑에. 마찬가지로 이 주식에서도 처음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개입을 한다는 거는 처음에 바둑판에 이 넓은 데에 내가 시작을 하는데 이런 구석탱이에다가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러고선 바둑에는 정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바둑에는 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 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백이 이제 이렇게 몹니다. 예, 몰아가지고 얘 계속 얘가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 얘는 요 끝에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잡힙니다. 이 흙은 잡힐 수밖에 없어요. 잡힐 운명입니다. 즉 어떤 종목을 사시는데 그 종목에 제대로 된 종목, 미래가 없는 종목을 계속 물타기 해봤자 결국에는 내 자산의 양만 늘어나게 되고 피해액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 이 바둑을 뒀을 때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초보들이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포석이라는 걸 두죠. 이런 식으로 예, 크게 포석이라는 거 두고 점차 뭐 조여오는 뭐 그런 것들을 보통 이게 둡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왜 이렇게 두냐?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이렇게 두는지에 대해서.
집을 내려면 막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 왜 이렇게 두냐? 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주식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안 되고 결국엔 지게 됩니다. 남들에게 다 내주게 돼요. 즉, 떨어졌을 때 익절하고 팔고 올라갔을 때 사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 결국에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아주 조그만 집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남들과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시나리오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둔다면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바둑을 두시는 분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든지 뭐 이렇게 두든지 그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서는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집만 지키려는 그런 심리가 강하다 보면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되돌아보면은 다 내 주변에 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바둑에 비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천재적이고 아무리 즉흥적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바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과 10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과의 대결은 절대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정답은 없고 물론 정석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있어요. 그것은 철저히 지키되 내가 한 수 앞을 내다보고 두 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내려왔을 때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팔고 당분간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는 것인가? 없다면 하방에 내려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3,000포인트가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치 내가 바둑을 두는 것처럼 주식을 좀 더 넓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아직 부족합니다. 저도 아직 뭐 흔히 말하는 몇 단, 1단, 2단처럼 단으로 올라오진 못한 수준이에요. 하지만은 제가 느껴본 바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오늘 이 하락으로 내려갔던 주식시장 한번 살펴보시면서 본인의 지금 바둑 두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아니면 이렇게 호구가 이게 호구라고 합니다. 호랑이 입이라고 해서 이 호구가 있는데 이 호구 안에 이렇게 내가 바둑돌을 이렇게 둘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잡혀 먹죠. 네, 여기 잡혀 먹습니다. 여기에 굳이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호구가 되지 마시고 흔히 말하는 남이 들어왔을 때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개인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